네, 4월의 마지막 주 프리마켓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STX 엔진이 5.93% 상승하는 가운데 애경케미칼 역시나 5.6%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양산 계획을 밝혔죠. 이 소식에 나트륨 이온 관련주인 애경케미칼이 나트륨 배터리 소재인 하드카본을 생산하는 모멘텀 속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이어서 태광산업이라든지 LNF 같은 종목들도 4%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고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3% 가까이 상승하는 가운데 HJ중공업 같은 조선주도 2%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강했던 원전주,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도 2.3%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으로 10% 상승하고 있고요. 반도체 주안에서는 파두가 9% 가까이 오름세를 키우는 가운데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종목들도 4에서 5%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봐야겠죠. 지난주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안도 랠리가 펼쳐졌는데 특히 나스닥이 1.3% 오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대 1%대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출발한 우리 시장 오늘은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4% 올라선 가운데 지난해 SK하이닉스 목표가를 반토막 내면서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했던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에 대한 관세 영향은 빙산과 같다면서 HBM 시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우려하면서 거시적 성장 둔화를 잘 견딜 수 있는 삼성전자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늘 SK하이닉스는 차기 대선 후보가 방문할 예정이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한편 삼성전자는 6세대 HBM4로 시장 점유율 역전을 노리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SK하이닉스는 0.7%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방침 속에서 테슬라가 9.8% 급등한 가운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밖에 반도체 대표주들 쉬어가고 있고 기아라든지 KB금융도 쉬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시죠. 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앞서 짚어드렸던 정보 해킹, 자율주행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이 프리마켓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뉴스들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장 전략,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와운의 나연호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AS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현상준 파트너님께서 4월 25일 이슈와 함께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 바로 하나솔루션 3S인데 각각 14.5% 그리고 9.4%의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압박, 이게 미국의 압박이 이제 중국에 통하게 되면은 한국에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슈와 함께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태양광 소재 그 소재 이제 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태양광하고 같은 차트를 그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주봉하고 월봉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바닥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좀 긴 안목으로 몇 달간 좀 길게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좀 상승세를 나오고 있는데요. 굳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매도를 해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트레이딩 과정 가져가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 3만 원에서 3만 8천 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대충 한 4만 원대까지도 한 번 더 퀀텀 첩보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3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리가 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많이 소화해 준다. 그래서 차트로 잠깐 더 보시더라도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저점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3,000원 이상까지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라인이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둘 다 지금 가격이 아니라 좀 더 올려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연호 파트너님 4월 22일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핑거도 AS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핑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추천주로 잡아드렸는데 올라서 AS라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 AS 차원에서 걱정하실까 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핑거 같은 경우는 STO라든지 이런 토큰 증권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모멘텀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STO 정책, 어느 정치권이든 이런 지금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책 부분에서도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잡아드리고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요. 한 3거래일, 지금 3거래일 정도 거치는데 일간 차트를 보시면 음봉 4개를 거치면서 여기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캔들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도 무리 없는 구간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도 일정 부분 추가 매수도 무리 없는 구간이면서 좀 더 여유 있게 갖고 가시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AS까지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작년에 반도체 겨울론을 제시했던 모간 스탠리가 또다시 SK하이닉스의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요, 메모리 빙산이 오고 있다며 호실적에 찬물을 끼얹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빙산이란 관세일 텐데 현상준 파트너님께서는 해당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매번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딴지를 자꾸 걸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겨울이 온다,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라고 하면서 사실 모건 스탠리의 입장이 좀 매도세로 많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글쎄요, 모건 스탠리의 어떤 그런 매도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좀 모건 스탠리의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저점에 내려왔을 때 또 모건 스탠리는 더 긍정적인 또 리포트를 낼 거란 말이죠. 이런 조금 아쉬운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모건 스탠리지만 그래도 충분히 리포트를 좀 읽어볼 만한 그런 좀 이슈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는 좀 약간은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냈고 단기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것은 선구매, 그러니까 이미 관세가 좀 반려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구매에 대한 좀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HBM에 대해서 향후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뭐 레거시라든지 기타 이런 범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리포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공급망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거시 경제가 살짝 좀 위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 종목을 좀 원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 원픽을 하고 또 추후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또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좀 수급이 살짝 좀 빠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추후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또 재평가가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또 중국의 또 어떤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사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사의 매출에 있어서는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볼까요? HBM을 조금 이제 뺀다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레거시 쪽을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수요가 계속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뭐 이전에도 이슈가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은 중국에서 이제 이구한신이라고 해서 과거의 것을 물건을 갖고 오면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준다 해서 범용 반도체 쪽인 레거시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0종 이상의 가전 및 산업용 이제 MCU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구한신 정책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워치, TV 등 가전 제품에 대해서 소비적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소비 지수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걸 한 번 더 보신다고 하면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레거시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워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보더라도 최근에 보면은 하락 추세에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이미 한번 나오면서 이전에 있는 매물을 많이 소화를 해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단인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겠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한 9,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30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역시까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야기인데요. 외신들도 한국, 일본, 대만 등이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참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나연호 파트너님께서는 관련주들의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한국, 일본, 대만 이 국가들에 대해서 콕 집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이런 카드 중 하나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LNG 구매 확대라든지 LNG 프로젝트 투자 일정 부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아직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단발적으로 끝났다기보다는 어렵고 좀 중장기 관점에서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뭐 탄소 포집이나 LNG 프로젝트 관련주들 주가 눌림을 받아서 과매도권에 진입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기회 관점에서 지난주에 눌림을 받은 만큼 과매도권에 진입한 만큼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관심주로는 이 과매도권에 진입한 종목 중에서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한택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택과 관련해서는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한택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잡아드리고 우리 머니플러스에서 여러 차례 좀 잡아드렸던 종목인데요. 변함없이 한택 같은 경우는 LNG, 탄소 포집, SMR 쪽에 수혜를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인데 트럼프 1기 때 이미 LNG 프로젝트에 8천만 달러 정도 이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LNG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경우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어요.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북미 지역에 계속해서 공급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펀더멘탈이 받쳐준다는 점. 자, 그럼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간 차트상에서 음선 3개 받았어요. 과매도권에 진입했거든요. 고점 대비 지금 25% 빠진 자리, 일간 차트에서도 그렇고 주봉에서도 이번 주 이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의 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주지만 신규 매수도 무리 없고 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까지 보시고 여유 있게 갖고 가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LNG 프로젝트가 개시가 된다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도 체크해봐야겠죠.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관세 위협이 계속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전사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해당 내용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현상준 파트너님? 네, 관세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이번 2+2 이슈가 좀 더 지났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추가 협상이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대차가 또 투자 얘기를 좀 나왔었고 반도체도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사 차원에서 우리 현대차도 지금 전사 차원에서 대응을 좀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5% 고세율을 좀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좀 협상이 좀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과 미국이 지금 카드를 계속 교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조선 그리고 방위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MRO 사업에 대해서도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좀 내밀 수가 있겠고 미국에서도 원하는 카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카드가 확실하게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좀 어느 정도 상호 관세가 좀 내려온 상태로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지아주 그리고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생산 능력을 20만 대 증설한다는 좀 이슈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관련해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라바마주 공장 그리고 원가 절감이라든지 물류비 어떤 그런 축소를 좀 어느 정도 하게 된다면은 관련된 종목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탄력적인 그런 결정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급망 물류에 있어서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이전에도 한번 살짝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에도 뭐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반조립에 대한 이슈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서 조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국에서 조립을 해서 완벽하게 만든 차를 이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조립 형태로 가서 마지막으로 조립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차트로 보면은 저점에서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추세도 항상 좀 보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흐름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올라줄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열려 있고 그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고 관세에 대한 좀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이 추세를 분명히 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를 한 번 더 높여서 12만 원, 13만 원까지 좀 높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방산주 이야기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가요. 페루 국방 및 재난방지기술 전시회에서 국산 무기 체계를 출품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나연호 파트너님께 들어볼까요? 예, 뭐 방산이와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탄탄한 수출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유럽 그리고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지금 이런 중남미까지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산 빅4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항공우주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 신고가 그리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고점을 향해서 저는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트라이 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런 기업들도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정고점을 트라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여유 있게 갖고 가시자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아네스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목표가 내려갔습니다.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유지됐고요. 수익성 악화됐으나 매출은 우려 대비 선방했다는 하나증권의 분석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겠습니다. 1분기 매출이 34% 감소했지만 2분기부터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BMW 등 유럽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2분기 매출은 14% 증가, 영업 손실은 694억 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단기 회복 가능성은 있으나 본격적인 실적 반등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여전히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큰 기대보다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지 아네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오늘장 공략주도 함께 찾아봐야겠죠. 먼저 현상중 파트너님, 오늘장 공략주로 아톰 가지고 오셨네요. 네,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은 이슈가 그러니까요. 있었는데요. 혹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SKT 쓰고 계신가요? 저는 타사를 쓰고 타사를 있는데 쓰고 계세요? 불안해서 패스 앱에 들어가서 아. 명의도용 방지를 신청했는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주말간에도 그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패스앱이 좀 많이 막히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보완주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 앱을 영위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보게 됐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톰 같은 경우에는 양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더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 양쪽에 이슈가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2개의 이슈를 말씀을 한번 드려봤었는데요. 확실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패스 앱 쪽으로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을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정부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를 계속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2030년, 40년까지 이쪽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단발적으로 패스앱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통신업계에 대한 그 이슈 한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톰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거래량을 보시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이전에 나왔던 흐름, 이전에는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된 다음이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많이 소화해줬기 때문에 종목이 가벼워졌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9,000원까지 충분히 한 번 더 룸이 열려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6,000원대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로는 7,000원, 그리고 2차로 9,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000원 좀 아래 4,900원까지만 좀 보시면서 타이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DB할텍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1분기 실적 잠깐 확인해보고 가면요. 1분기 영업이익이 525억 원으로 예상을 하회했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9시 개장 이후의 흐름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나연호 파트너님의 공략주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SKT 사태가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KCS 가지고 오셨네요. 예, KCS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현 파트너님께서 앞에서 양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국내 최초로 SKT와 양자 암호칩 공동 개발을 해서 상용화에 앞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양자 쪽에서 엑스게이트, 이런 KCS 이런 종목들이 대표라고 하면 SKT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와 양자칩 이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쪽으로도 살아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같은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 넥스트레이드 종목 시장에서 지금 급격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KCS도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일간 차트상에서 어느 정도 음선 7개를 받은 과매도권,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음선 7개를 받았기 때문에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주봉에서도 이 윗꼬리를 남겨주는 양양음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양선, 이번 주 양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200원, 손절가는 9,800원 제시 드리는데,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탄력을 받을 경우 13,000원 후반, 14,000원대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공략주 자세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체크포인트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지난주 있었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미 불확실성 줄이고 질서 있는 협의에 물꼬를 텄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세 뉴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점자빈 기반 검사 장비 전문 업체 세크가 코스닥 시장에 오늘 데뷔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전략 오늘도 나연우, 현상중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